그런데 안창호 선생님이 좀 더 바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민족 독립의 앞장설 지도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913년부터 시작을 해서 흥사단을 만들었습니다. 흥사단은 사가 흥한다. 여기 사라는 것이 인재를 양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앞장설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을 우리가 흥사단이라고 합니다. 이 흥사단의 목적을 한번 보면요. 무실역행으로 생명을 삼는 충이 남녀를 단합하여 정의를 돈수하고 덕체, 지, 삼육을 동맹수련하여 건전한 인격을 작성하고 신성한 단결을 조성하여 민족 전도 대업의 기초를 준비함에 있다. 안녕하십니까. 편지원의 역사편지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주 황인들의 정신적 지주인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고 가장 좋아하는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그냥 안창호 선생님이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기사들을 보거나 영상들을 볼 때 안창호 선생님을 좀 많이 찾아보는 편입니다. 오늘도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제가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네, 네, 성신여대의 그 서경덕 교수님입니다. 우리가 독도지킴이라고 알고 있는 그분이신데요. 배우 송혜교 씨와 함께 세계 각국의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유적지를 찾아가서 이런 안내장을 배부한다는 기사였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도산 안창호 패밀리 하우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USC라는 대학 안에 있는 그 장소에 이 안창호 선생님의 안내서를 배부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내용에 보면 안창호 선생님의 그런 발자취를 따라서 한인사회에 있던 그런 곳을 설명해놨고 또 안창호 선생님의 그런 업적들을 이렇게 일일이 다 설명을 해 두었는데요. 여기가 USC 대학이라는 곳 안에 있는 안창호 선생님의 가족들이 살았던 집입니다. 여기 안에 그 안내서가 있고 지금은 한국학연구소로 계속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가보면 안창호 선생님의 사진과 그의 서예 작품들이 여기에 기증되어서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LA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작은 리버사이드라는 도시입니다. 그 시청 앞 광장에 이렇게 안창호 선생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이분뿐만이 아니라 마틴 루터킹이라는 그 흑인 인권 운동가이신 분의 동상과 인도의 독립운동가이시며 정신적 지주이신 마하트마 간디의 동상과 함께 이렇게 안창호 선생님 동상이 서 있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안창호 선생님이 한인사회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셨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LA타운에 가면 안창호 선생님의 이름을 붙인 우체국이 있습니다. 이 우체국은 미국 사회에서 한인들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미 정부에서 이런 안창호 선생님 이름을 붙여서 이 건물을 마련한 거고요. 그리고 또 도산 안창호의 메모리 인터체인지라고 도로도 있어요. 이런 거를 보면 동상도 있고 우체국 그리고 집도 이렇게 보존해 두고 이 거리가 있는 거 보면 이 한인 사회에서 안창호 선생님의 역할이라는 게 아주 크다고 저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 안창호 기념일을 정했습니다. 안창호는 한국인들에게 간디와 같은 존재다. 1920년 초창기 한인들의 미주 정착을 도왔다라고 하면서 11월 9일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인도 아니고 외국인을 이렇게 기념일로 정하는 것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한인사회에서의 안창호 선생님의 민족운동가로서 그리고 사회운동가로서의 역할이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안창호 선생님이 미주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어릴 때 시절부터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평안남도 대동강 주변의 도룡섬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아버지는 그냥 농부였어요. 농부였고 할아버지 밑에서 한자를 배우시다가 9살쯤 되었을 때 서당에 가서 본격적으로 한학을 배우고 성리학을 배우면서 스승님의 눈에 띄었죠. 스승님이 맨날 칭찬하셨대요. 이렇게 암기력도 좋고 똑똑한 아이구나라고 하면서 칭찬을 많이 받고 자라신 분이십니다.
함께 공부했던 필대은이라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이 안창호 선생님께 신문학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신문학이 어떤 것이지? 어떤 학문이지? 나도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을 그때 우리나라가 청일전쟁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남의 나라에 들어오고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전쟁터가 된 거죠. 그것을 보고 너무나 속상했어요. 안 되겠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남의 나라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창호 선생님은 이제 서울로 유학을 가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만든 구세학당에 가서 신학문을 배우셨습니다. 영어, 수학, 과학, 세계사를 배우면서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익히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또 기독교에 입문하셔서 만민평등 사상을 익히게 되었고 또 6일준의 서유경문이라는 책을 이제 접하게 되셨어요. 이 책은 보면 그냥 서양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서양에 있는 학문과 근대 문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이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나라의 힘을 키울지를 책을 보면서 결심을 하게 되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안창호 선생님은 일찌감치 독립협회에 가입하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독립에 대한 의지를 키우셨습니다. 중간에 있었던 분이 이 안창호 선생님이십니다. 18살 때의 모습입니다. 이 독립협회에 가입하셔서 서재필 선생님을 만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 정신 그리고 민족주의 사상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으시죠. 앞에 있었던 유길준 선생님의 책 독립협회에 이런 영향을 받아서 나라의 힘을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셨죠. 그러던 와중에 독립협회가 해체되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이것 또한 내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고향에 잠깐 내려가셨어요. 이 학생들을 위해서 점진학교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최초의 남녀공학 총학교예요. 최초로 만든. 여기 학생들한테 교육의 중요성, 나라의 필요성,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민족 정신을 키워라 라는 것들을 학생들한테 많이 심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내려가셨을 때 할아버지가 이 짝꿍을 만들어 주셨는데 되게 마음에 안 드셨대요. 근데 할아버지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할아버지가 계속 결혼을 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지 1902년에 이 제중원에서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이혜련 여사인데요. 이분 또한 정진여학교를 나와서 신학문을 배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는 안창호 선생님과 뜻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셔서 바로 미국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공부의 중요성, 나라의 힘을 키우려면 교육을 해야 되고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을 모으셔가지고 미국으로 떠나시는데요. 그때 나이가 24살, 19살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이게 미국에 가셔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잘생기셨죠. 안창호 선생님이 27살 때고 이혜련 여사가 28살 때 사진인데요. 안창호 선생님의 그 첫째 아들 영화 배우인 필립 안 씨한테 이혜련 여사가 항상 이렇게 말했대요. 너네 아버지처럼 잘생긴 사람은 나는 본 적이 없다라고 항상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난 바로 그 다음 날 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셨는데 한 열흘 정도의 항해 끝에 멀리서 저 큰 하와이 섬을 발견합니다. 망망대해에 우뚝 솟은 섬과 같이 조국을 일으켜서 세우라는 뜻에서 스스로 이 하와이 섬을 보면서 도산이라는 호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하와이 섬을 지나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하셨는데요. 학비도 마련해야 되고 생계비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남의 집에 가서 허드렛 일도 하고 청소를 하면서 근근히 생활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거리에서 이렇게 상투를 잡고 싸우는 한국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이 멀리 타고 남의 나라에서 왜 싸우십니까? 라고 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저자가 내 구역에서 장사를 합니다. 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시더랍니다. 상투를 잡히신 이분이 네 구역 내 구역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또 소리를 치셨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이 멀리 타국에서 지금 무슨 짓이냐
저기 파란 눈을 가진 사람들이 동물의 원숭이처럼 쳐다보는 것이 느껴지지 않느냐 하면서 이들을 말리셨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이 멀리 이 타국에서 고생하시는 이 분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이들을 말리면서 이분들이 인삼 장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구역이 정확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구역 저 구역 막 정확하지 않으니까 맨날 싸우니까 안창호 선생님이 이제 구역도 정해주시고 또 미국인들이나 중국인들한테 적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미국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코리안들은 미개입니다. 나라를 잃고 독립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다. 코리아는 더럽다. 임대를 주지 마라. 이렇게 소리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이 너무나 안타깝고 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서글프고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좀 계몽시키고 일깨워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한인 노동자들을 찾으러 다녔었습니다. 이분들을 찾아서 계몽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셔서 리버사이드에 있는 오렌지 농장을 찾아가셨습니다. 여기에 안창호 선생님이 어디 계신지 아시겠습니까? 네. 네. 네, 이분이 안창호 선생님이신데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이렇게 한인 노동자들을 찾아서 리버사이드에 있는 오렌지 농장에 가셔서 이들을 계몽시키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일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이들을 이제 계몽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친해져야 되잖아요. 친해지기 위해서 이들의 집에 찾아가서 청소도 해주고 또 같이 커튼도 달아주고 집의 분위기를 바꿔주기 위해서 화단도 정리해주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함께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분들이 안창호 선생님을 이상한 눈으로 봤습니다. 좀 경계를 했죠. 그런데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하시는 안창호 선생님을 보시면서 한인 노동자들이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창호 선생님이 그들이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고 또 노동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 한인 노동자들이 안창호 선생님한테 마음을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가 생겼는데요. 안창호 선생님이 그 한인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렌지 한 개를 따더라도 정성껏 따는 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렌지 나무에 손상 가지 않고 한 개를 따는 것이 미국 농장주들도 너희들을 신뢰할 것이다. 그러면 이 생산력이 높아질 것이고 다음에도 이 한인 노동자들을 분명히 고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안창호 선생님 말씀이 맞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이 한인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하게 됐고 미국에 있는 농장주들도 이 한인 노동자들을 신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 집 주인은 이 한인 사회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 이 젊은 안창호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집주인은 그 집세를 깎아주기도 하고 한인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한인 회관도 무료로 빌려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님의 그런 성실함, 그런 일하는 방법 등이 통했던 거죠. 미국의 농장주들도 이 안창호 선생님을 믿고 이런 것들을 빌려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안창호 선생님이 계셨던 이 오렌지 농장이 리버사이드라는 곳인데요. 이곳이 미국의 한인타운의 최초의 마을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여기를 도산공화국이라고 불렀거든요. 여기 보시면 파차파 캠프라고 불립니다. 여기가 사실은 한인 독립운동의 메카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우리가 샌프란시스코나 아니면 LA 타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메리카 드림이 생겼을 때 형성됐던 곳이고 처음에 이주했을 때는 이 리버사이드 파차파 캠프가 최초의 독립운동의 출발점이고 한인촌 형성의 출발점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 이 상황감리교회라는 걸 안창호 선생님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여기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 앞에 말했던 그 인삼 장수들이 리버사이드로 안창호 선생님 갈 때 함께 따라가거든요. 그러면서 이 상황 친목회에 있던 사람들과 이 리버사이드에 있던 이 친목회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대한인 공립협회를 만듭니다. 나라에서
러일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를 만들 준비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창호 선생님이 이 대한인 공립협회를 만든 겁니다. 국권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뭉쳐야 한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대한인 공립협회에서 공립신보라는 것을 만들어서 계몽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한인사회의 기사들, 그리고 국권 회복에 대한 내용들을 기사에 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되고 2년쯤 뒤에 이 회원들이 벌써 600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국내를 통틀어서 이 공립협회가 가장 힘 있는 단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립신보에 기사가 하나 났었는데요. 정명훈과 장윤환이라는 분이 스티븐스라는 사람을 저격했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기사에 실렸는데 이 스티븐스가 일본이 정해준 외교 고문이었습니다. 일본 없으면 조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당연히 일본이 조선을 간섭해야 돼. 지배해야 돼. 이런 이 망언을 하고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스티븐슨이 샌프란시스코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장인환과 정명훈 선생님이 저격했던 사건이 신보에 실리면서 공립협회의 사람들이 더 단결하면서 독립운동에 대한 열의가 더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독립협회의 활동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 안창호 선생님이 하와이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사람들 리버사이드로 굉장히 많이 이주시키거든요. 그래서 한인촌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때 불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신체 검사를 해야지 올 수 있는데 불합리하게 불합격될 때 그런 걸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또 한인 노동자들에게 철도 공사장이라든지 광산, 오렌지 농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도 주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리버사이드까지 오는 이동 경로, 방법, 차표 이런 것도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을 중심으로 리버사이드에 모여서 단단하게 이렇게 결속력이 생긴 것입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리버사이드에서 먼저 신민회를 결성을 하셨습니다. 나라에 의사조약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리버사이드에서 먼저 신민회를 결성해서 조국으로 돌아가서 비밀단체인 신민회를 결성을 하고 또 양기탁과 이동희 선생님과 함께 대성학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교육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신민회 활동을 하시는 중에 안중근 선생님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배우자로 지목이 되어서 조사를 받고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시게 되는데요. 안창호 선생님이 조국으로 몇 번을 이렇게 돌아가실 때마다 이 리버사이드에 있는 이 이혜련 여사와 그의 가족들이 그 안창호 선생님 빈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이 한인 장로회 전도소라는 곳인데요. 전도 활동하는 그런 장소예요. 주일학교 학생들의 모습인데 이 주일학교에 모여서 물론 예배도 하지만 학생들이 공부도 가르쳤어요. 한글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의 중심에 항상 이혜련 선생님과 그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이제 사람들을 좀 더 단단하게 모으기 위해서 대한인 국민회라는 것을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공립협회에서 한 단계 더 발전을 한 거죠. 대한인 국민회를 만들어서 중앙총회를 열 때 회장도 안창호 선생님이었습니다. 대한인 국민회에서 했던 활동들을 보면 첫 번째로 국권 회복을 위해서 동포들의 안녕과 복리 증진, 그 다음에 을사조약은 잘못된 것이다. 폐기운동, 그 다음에 한일병합 반대운동, 파리 평화회의 대표관을 파견할 때 김규실 선생님이 파리에 갈 때 차표 같은 것들을 여기서 다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중근의 변호를 위한 모금운동, 그 다음에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자금을 제공해 주셨고, 또 독립군사관 양성학교를 만들 때 이런 지원금들을 다 모아서 했다고 합니다. 대한인 국민회에서 했던 활동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요거는 지금 남아있는 LA에 있는 대한인 국민회의 모습입니다. 사실 대한인 국민회가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만주에도 있고 시베리아에도 있고 저기 하와이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방총회가 4개가 있는 단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다 모여서 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많은 일들을 하죠. 그리고 이 대한인 국민회에 있던 안창호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하나의 일은 클레몬트라는 이 대학교에
기숙사 같은 학교를 만들었어요. 대한인 학생 양성소라고 되어 있는데 공부도 가르치고 또 멀리서 왔던 유학생들이 잘 수 있는 곳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안창호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인 국민회에서 마련한 곳인데요. 이 선생님들이에요. 안창호 선생님이 지도 선생님들을 교육하시죠. 교육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독립활동을 이렇게 해야 된다. 독립은 왜 필요한가? 나라의 힘은 왜 키워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이들이 또다시 한인 학생들에게 지도를 하면서 이 학교가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와이까지도 직접 가세요. 이 하와이에도 대한인 국민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하와이 한인 노동자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을 깨우치기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좀 멀리 멕시코까지 가시죠. 가셔서 연설을 하고 그들을 감동시켰다라고 하는데 그 연설뿐만 아니라 그 낮에 뜨거운 햇볕 아래서 같이 일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해줬대요. 그래서 이 멕시코인 중에 한 명이 너무 감동을 받았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대한인 국민회를 통해서 한인이 더더욱 똘똘 뭉친 것은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안창호 선생님이 좀 더 바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민족 독립의 앞장설 지도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913년부터 시작을 해서 흥사단을 만들었습니다. 흥사단은 사가 흥한다. 여기 사라는 것이 인재를 양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앞장설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을 우리가 흥사단이라고 합니다. 이 흥사단의 목적을 한번 보면요. 무실역행으로 생명을 삼는 충이 남녀를 단합하여 정의를 돈수하고 덕체, 지, 삼육을 동맹수련하여 건전한 인격을 작성하고 신성한 단결을 조성하여 민족 전도 대업의 기초를 준비함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민족 전도 대업이라는 게 우리 민족의 독립입니다. 그 기초를 이 흥사단에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 기초의 내용을 보면요. 일단 자질 있는 청년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켜서 간부 집단으로 양성한다는 게 출발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인재들을 조직적으로 교육시키고 경제활동을 부여해서 국가 건설의 요소가 될 전문적인 인재로 만들겠다. 확보된 재정과 인재를 바탕으로 독립전쟁을 결행함과 동시에 민족 정권을 세운 다음 광복을 달성하고 이게 목적이죠. 광복을 달성하고 번영된 민족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게 흥사단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안창호 선생님이 흥사단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흥사단의 본부의 모습인데요. 이게 지금 없어질 위기에 처했어요. 지난달에 뉴스에 나오는 걸 봤는데 여기가 다시 그 재개발되는 지역이어서 20억의 그 중국인들이 요거를 사갔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고 지금 국민청원에도 올라나고 뉴스에도 많이 났는데 지금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이것을 다시 문화재로 등재해서 구제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조금 힘들 것 같이 보이긴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관심이 없더라고요. 제가 잠시 생각한 건데 그 멀리서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 독립자금을 우리한테 이렇게 도와줬던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조금 모아서 하면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흥사 단원들에게 안창호 선생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 말씀이 많으신데요. 그 중에서 제가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을 3가지 골라보았습니다. 나 하나를 건전인격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민족을 건전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내가 바르게 살면은 우리 민족이 건전하게 잘 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내가 간절히 부탁하는 바가 이것이 왜다. 여러분들 힘을 기르소서, 힘을 기르소서 이 말이 왜다. 나라의 힘을 기르자.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도 그냥 내 스스로도 힘을 길러야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제가 잠시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창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왜 우리는 이렇게 차오, 훈훈한 기운이 없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빙그레 웃는 세상을 만들어야겠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뜻하게 사랑으로 서로 보다듬고 살자는 뜻입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항상 빙그레라는 말을 많이 쓰시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사진에서 웃는 모습을 많이 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항상 웃고 다니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훌륭한 도산 안창호라는 분이 계시기에는 이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사실은
미국에 그렇게 오래 있진 않으셨어요. 한 10년 조금 더 넘게 계셨는데 항상 그 뒤에서 이 가족들이 뒷받침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가 부재했던 그 시기에 큰아들이 엄마와 같이 과일 장사를 하고 어머니는 남의 집에 가서서 청소도 하고 근근히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 와중에도 이혜련 여사는 여자 애국단을 만들어가 독립자금을 마련해서 안창호 선생님께 보내주시고 하셨답니다. 우리가 이런 가족들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안창호 선생님 같이 이 훌륭한 분 뒤에는 이런 가족들의 숨은 희생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혜련 여사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분들이 아직도 안창호 선생님 기념 사업에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시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안수산 씨 아들이 최근에도 우리나라에 오셔서 많은 활동을 하고 알리고 가셨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인데요. 안창호 선생님은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국이 있어야 우리가 존재한다. 나라 없는 백성은 태양빛을 받지 못하는 암흑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안창호 선생님의 그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듬뿍 느껴집니다. 한인들도 이 안창호 선생님의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이 이 한인 사회에서는 아마 정신적 지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적 지주란 당신에게 도움을 주고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들은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거니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신적 지주의 도움은 누구에게나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이다. 이 글을 보면서 저는 안창호 선생님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